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TV.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고윤우 교수입니다. 요즘 음식점 같은 곳을 가보면 서빙 로봇이 많이 돌아다니죠. 그러고 보면 언제부턴가 자동차 공장의 조립 라인에도 로봇팔이 사람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쇼핑몰 물류 창고에도 로봇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술에서도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나 환자분들은 수술에 로봇을 사용한다고 하면 왠지 정밀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도 의사, 사람의 손이 만지면서 수술하는 것이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로봇 수술, 특히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로봇 수술은 그 정밀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로봇 수술이 최근에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의사가 집도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혼자서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수술하는 건가? 그래서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술하는 거 맞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로봇 수술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로봇 수술이라 하면 로봇 수술을 훈련받은 의사가 저희가 콘솔이라고 부르는 조종기에 앞에 앉아서 3D 카메라와 3개 로봇 수술팔을 직접 조작해서 진행하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즉 훈련된 의사가 로봇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를 마스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로봇 시스템을 슬레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 슬레이브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로봇이 자동으로 수술하는 건가라고 생각은 가끔 저희들이 헐리우드 영화에서 로봇이 스스로 움직여서 수술한 장면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로봇이 현재 개발되고는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마 이런 자율형 로봇, 영어로는 오토노머스 로보틱 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이 아마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이 될 텐데요. 현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으니 아마 가까운 미래에는 현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장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로봇을 이용해서 의사가 직접 참여하여 수술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으니 이젠 좀 안심이 되시나요? 하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10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안전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그런 위험하고 중대한 수술을 로봇 손에 맡기지라며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보다 현재 로봇 수술 시스템은 매우 정교합니다. 먼저 수술 부위를 최대 1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3D 영상을 활용하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3D 영상을 활용하게 되면 이 수술 부위의 깊이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내시경을 보는 경우에는 이 깊이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까이 있는 건지 수술 시야에서 멀리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차원 영상, 3D 영상을 활용하면 좀 더 정밀하게 수술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의사는 마치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고 정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 의학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수술 장면을 보면 의사분들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장면이 그냥 맨눈으로 수술하는 장면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수술 현미경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뜻이고 로봇 수술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로봇 수술 시스템 덕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서 최소한의 침습만으로 병변 부위를 제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3개의 로봇 수술팔이 있어서 한 사람의 의사가 이 3개의 로봇 수술팔을 자유롭게 작동하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로봇 수술팔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기능인 손떨림 방지 장치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최소한의 침습만으로 병변 부위를 제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로봇 수술을 택하는 이유가 초창기 로봇 수술을 시작할 때는 흉터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즉 미용 목적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환자분들이 미용 목적 때문에 선택하는 거면 본인은 로봇 수술 하지 않겠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로봇 수술의 장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정확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미용 목적을 뛰어넘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 수술은 초창기에는 주로 비뇨기과 영역의 전립선암 수술에만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봇 수술 시스템을 국내 의사들이, 예를 들면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의사들, 혹은 갑상선외과 의사들이 갑상선암 치료에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계기가 되고 이러한 수술 기법이 널리 퍼져서 현재는 이미 전 세계 많은 외과 의사들이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비인후과 영역의 수술에도 이러한 로봇 수술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비인후과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두경부암 수술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혀암이라든지 혀 밑바닥에 생기는 암, 볼점막, 잇몸 등에 생기는, 저희가 통칭해서 구강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구강암이나 후두암, 그리고 편도나 혀뿌리 등에 발생하는 구인두암, 후두 옆 식도 입구에 발생하는 하인두암 등 수술에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침샘 종양이나 부인두강 종양 등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경부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흔히 두경부암이라고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어느 부위에 발생하는 암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부연 설명 없이도 어떤 부위에 암이 생겼는지 다 이해를 하시는데요. 두경부암이라고 표현을 하면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세요. 이게 한문으로 풀면 머리 두자에 목경자, 머리와 목에 생기는 암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간혹은 두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셔서 뇌 쪽에 종양이 생긴 분들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로봇 수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봇 수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아까 두경부암이라고 했죠. 이 두경부암에는 해부학적으로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암이 있는 위치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입안 깊숙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목의 피부를 길게 절개하거나 간혹은 턱뼈를 자르거나 해서 병의 원인이 되는 위치에 침습적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 수술 시스템이 이비인후과 암에 적용이 되면서 이러한 침습적인 접근 방법 없이 입안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고 암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것입니다. 이렇게 입안으로 접근하는 로봇 수술 방법은 미국에서 최초로 개발이 된 건데요. 한국에서는 이를 확장해서 목으로 접근하는 림프절 총소술 수술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입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 얘기가 왜 나오나, 목으로 접근하는 로봇 수술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두경부암이 치료가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암이 목 쪽의 림프절로 전이가 잘 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 림프절로 전이가 되면 암의 예후도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경부암 치료에서는 림프절 전이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목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경부 림프절 청소 수술이라 부르는데요. 바로 이 수술이 환자를 참 난감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나도 이렇게 환자의 목을 가로로 커다랗게 절개하거나 3분기로 절개하는 식으로 수술을 해야만 총수술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목이나 얼굴에 큰 흉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모도 확 바뀌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절개로 암이 있는 부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로봇 수술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로봇 수술을 활용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귓바퀴 뒤쪽으로 절개를 해서 림프절 총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3차원의 시야와 10배 확대 가능한 카메라, 3개의 손 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로봇팔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서 좋고, 또한 환자 입장에서는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니 부담이 적어서 좋은 게 바로 로봇 수술인 것입니다. 다른 정상 부위를 건드리는 것을 최소화하니까 회복도 더 빠르고 심리적으로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것이 원활하게 된 것입니다. 로봇 수술은 이렇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아쉬운 점은 고가의 수술 비용입니다. 수술 비용의 대부분은 로봇 수술 시스템을 만든 외국 회사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인데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 로봇팔 등은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횟수를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품이 모두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까지 이비인후과 영역에서 로봇 수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로봇 수술은 단순히 흉터를 최소화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풍부한 경험의 로봇 수술 의사가 많으니 수술 후 예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비인후과적 질환으로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가이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들려주는 귀코목 이야기, 귀코목TV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